여러분들 달리는 열차에 타보셨나요? 달리는 열차에 같이 뛰어가면서 열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뛰어가면서 열차에 올라타 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할 겁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북한의 실상과 한국에 와서 또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감동과 깜놀의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께 북한의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달리는 열차에 타보셨나요? 달리는 열차에 같이 뛰어가면서 열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뛰어가면서 열차에 올라타 보신 분 계시나요? 계신다고 하게 되면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1번으로 꼭꼭꼭꼭 찍어주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우와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정말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만 해봐도 북한에서 달리는 열차에 일반인들이 탈 수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정말 북한에는요 고난의 행군 시기뿐만이 아닌 그 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열차표와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기차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일성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평양시는 물론이고 전국 어디에나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열차에 빈몸으로 올라타기도 힘든데 뒤에다가 배낭을 메고 달리는 열차에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북한에는 17살부터 어린 나이에 누구나 무조건 남자들은 군대에 나가야 됩니다. 우모제로 군에 나갔다 와야 되고요. 남자들은 군대에 나가면 우모적으로 하전사들 경우에도 10년 무조건 우모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우모제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단련되고 훈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탄다라고 하면 아 훈련해서 저렇게 올라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인들 여자들이 올라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북한의 열차는요 94년도 김일성이가 사망한 그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열차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정상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부터 전기가 안 오고 철도도 마비가 되면서 모든 북한 사이의 전국적인 공장 기업소들 거기 심지어 철도까지 다 마비 상태에 오다 보니까 철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철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고 지고 장사를 떠나는 사람 정말 와글와글 그 속에는 꽃제비들도 있고 뭐 번듯하게 또 간부들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열차 상태를 보게 되면 북한은 열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 사회를 만드름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요 계급 차별과 불평등을 안고 달리는 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 기차는 상급차부터 시작을 해서 상급 침대 그리고 상급 열차, 군인칸, 일반칸 이렇게 열차들이 대부분 있는데 보통 한 15량을 이제 달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빵통들을 보게 되면 그나마 상급차에는 유리창들이 있어요. 왜? 간부들이 타는 차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차량을 보게 되면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그나마 앞뒤로 바람이 불고 뭐 시원하겠죠. 근데 겨울에는 여러분 싹 죽을 맛입니다. 아주 그냥 얼어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겨울에 이고 지고 열차에 오르고 나면 그 비닐 방막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요. 올라서 거기에다가 짐을 넣고
그리고 창문에다가 그 비닐방막을 막지 않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도 정말 즐거운 여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기차 여행은 정말 지옥 같은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비닐방막을 치고 방막이 또 흩날리지 않게 끈으로 이제 묶어서 그 위에 그 짐 넣는 데 있잖아요. 짐 넣는 이런 등반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비닐방막을 거기다 묶고 양쪽을 묶고 그리고 밑에는 또 바람이 날리지 않게 짐을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워서 한 의자에 2인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4명씩 앉아서 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콩나물 대가리가 나오듯이 보면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안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이 북한의 열차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열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승강대 있잖아요. 올라오는 그 승강대에도 그게 문 열고 닫고 사람이 오르내리는 거기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나마도 거기에까지 자리를 잡은 사람은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도 자리를 못 잡았다 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열차 빵통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기차를 운행하자면 고압선 전기가 흐르는데 그게 전기가 붙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게 납작 엎드려서 누워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보게 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사람이 그냥 따닥따닥 열차에 그냥 달려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빨리 달리면 30 내지 40km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하나센터로 가면서 제가 무궁화호 열차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자리도 많이 비어 있는 데다가 내가 표를 끄는 열차 좌석 번호에 앉고 이제 가고 그리고 제가 열차에 앉아서 가는 그 전 기간 열차표를 검열하는 승무 안전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차표를 뗐는데 분명히 왜 검열하는 사람이 없지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열차표를 보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증명서가 없이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북한에는 여행 증명서가 없이는 어디로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이 북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것이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북한 사회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차에 그냥 바글바글 해서 열차 빵통 위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열차를 탔잖아요. 제가 무궁화호 일반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기는 고사하고 사람이 띄엄띄엄 앉은 데다가 앉아서 가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빈 열차 빵통에 거의 뭐 몇 명 안 되게 앉아서 그때 당시는 갔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보게 되면 버스도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도 사람이 몇 명 타지 않았어도 출발 시간만 됐으면 무조건 출발하더라고요. 한 명을 태워도 두 명을 태워도 심지어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봤거든요. 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북한에서는요 버스도 어디 이제 장거리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스도 다 서비스차라고 해요. 왜 서비스차라고 하냐면 서비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도 표를 떼고 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서비스차라고 할 때는 야매 가격으로 돈을 1원을 내야 된다면 2원을 내야 되고 2원을 내야 된다면 4원을 내야 되고 이렇게 벨로 내서 아주 야매 가격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버스거든요. 근데 그런 버스도 사람이 탈 대로 그냥 꽉 채워 연 다음에야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북한사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사에는 정말 뭐 그 운행 속도가 30 내지 4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조차도 가다가 서고 전기가 정전이 되면 서고 서면 또 뭐 12시간 설 때도 있고 10시간 설 때도 있고
그 기간에 사람들이 고통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온 밤 자고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하면 그 열차가 가다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또 세면 물도 세수할 수 있는 물을 내다 파는 데 있어요. 그러면 소랭이하고 물 들고 나서 물을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도 그나마 돈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세수물도 돈 주고 사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저 화장도 하고 열차에 그렇게 타고 가지만, 일반 차량에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세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그 정도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상급차에 탄 정도,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수물도 사서 세수도 하고 그런 정도지, 정말 북한의 교통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는 버스에 타봤나요? 버스도 달리는 버스에 타는 거는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막 달리는 버스에도 타고 막 사람들이 막 버스 입구에까지 꽉 막 이제 붙어서 가는 이런 것도 영화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지금 오늘날의 북한처럼 저렇게 한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70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 너무 이게 차이가 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늘만큼 발전하고 북한은 아주 밑에서 아직까지 60년대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한국에 와서 KTX도 타봤지만 정말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가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는 이 KTX, 깜짝 놀랐습니다. 막 정말 이런 속도로 날아가는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북한 사회가 언제면 이런 우리나라처럼 속도가 부산에서 수원까지 이 거리면 북한의 청진에서 평양까지 갈 이런 거리인데, 이 거리를 북한에서는 12시간 가거든요. 12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정시로 달릴 때가 청진에서 평양까지 가는 열차가 12시간 달립니다. 이 12시간 동안 가는 정시에 달렸을 때 12시간 가는 이 거리를 우리나라 KTX는 2시간 40분 동안 간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남과 북의 현실적인 이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면 북한 사람들도 여행 증명서가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의 교통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달리는 열차에 타거나 달리는 버스에 타고 다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하루빨리 그 악몽 같은 세상에서 훌쩍 뛰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면 올까,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단금TV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더 알차고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